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그 유명 주간지가 있습니다. 뉴스위크, 타임지 또는 뉴스위크, 이거 유명한 주간지죠. 위클리 매거진입니다. 여기에 인터뷰를 했는데 북한이 섣불리 핵무기를 만졌다가는 바로 한미가 합동으로 북핵을 그냥 타격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뉴스위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 까지 실려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어요. 여기 보면은 북한이 핵 공격에 나선다면 한국과 미국이 핵 기반 안보 동맹에 기반해서 즉각적인 핵 타격이 이루어질 것이다. 북한 김정은이 함부로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할 것 같네요. 지금 한반도 안에는 핵무기가 없습니다. 90년 초에 NPT에 다시 가입하면서 휴전선 부근에 있던 전술 핵이 다 철수했습니다. 한국은 국제협정이나 국제법을 잘 지키는 모범 국가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NPT를 탈퇴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을 했죠. 좌파 정권 15년 동안 무슨 돈으로 핵 개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또 이렇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감행을 결정한다면 그건 매우 비이성적인 행동이 될 것이다. 또 한국 내의 핵무장 여론, 지금 빅터 차 같은 미 정치 전문가 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을 경우 한국이나 일본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말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과 타이완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동북아 안보와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은요, 핵무기 무기의 재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만과 대한민국의 기술, 핵무기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것일 뿐이죠.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핵 비확산 조약 NPT 체제를 아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북한이 핵무기 버튼을 만지락 했다가는 한 방에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한반도 안에는 핵무기가 없지만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미 핵 잠수함이 항상 한반도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만약에 그 북한의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핵미사일 발사되기 전에 그냥 버튼만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전자기기를 만지게 되면 그 전자파의 어떤 감지, 이런 걸 다 미군이나 한국군의 감시망에 걸려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발사되기 직전에 타격을 맞을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은 NPT 핵 비확산 조약 체제를 아주 존중하는 국가이지만 만약에 북한 체제가 핵무기를 만졌다가는 그냥 아마 지구상에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강력한 경고를 한 겁니다. 이 경고는 어떻게 보면 북한뿐만이 아니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나라에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핵무기란 것은 사실상 사용하기 힘든 상징적인 군사 자산이죠. 오히려 재래식 무기, 기갑 부대라든지 등등 해군 전투 함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죠, 지금은.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된 것 관련해서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또 이 과정에서 북한의 권력 승계 예측에 대해서는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뉴스위크에 보도된 내용이 상당히 강력한 실호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상호 군사력 지원을 골자로 한 북한 러시아 조약이 최종 서명됐습니다. 지금 오늘자 타스 통신에 따르면은 북한 김정은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상호 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고 지금 보도가 났어요. 이 비준서가 이제 교환되면서 북러 조약은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 연방평의회,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 상원이죠, 상원. 하원의원, 그러니까 하원의회, 국가두마는 2주 전에 벌써 이걸 비준했어요. 북러 군사 조약을. 근데 러시아 연방평의회, 상원의회가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에 대한 법률을 만장일치로 의결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 타스 통신이 오늘 정한 내용입니다.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어느 한쪽이 외국군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서로 군사적 또는 기타 지원을 즉각적으로 한다. 즉각적으로 한다. 두 조약 당사자 중 하나가 공격받을 경우 동맹국 전체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서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헌장 제5조 집단 방위 조항과도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북러 조약 문서에는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 영토 보전,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의 원칙 등을 견지한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을 영구적으로 유지 발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시효는 따로 없습니다. 계속된다 말이죠. 어느 한쪽에 어떤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계속된다. 이건 지금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지금 변수가 된 겁니다. 즉 북한 지역에 교전이 발생한다. 예를 들자면 김정은 체제가 갑자기 불안정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평양 또는 한반도 전체는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평양으로. 그러면 러시아가 이를 군사적 행동으로 간주해서 러시아 군이 휴전선 이북의 북한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국회 한심한 지경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한 걸 놓고 규탄 결의안을 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못 냈습니다. 지금 이 규탄 결의안은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김건 의원이 냈고 민주당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각각 규탄 결의안을 낸 바 있는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되느냐? 결국 민주당의 몽리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뭐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군 파병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군 파병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보낸다는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전쟁 일으키는 그런 행위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시민사회단체가 북쪽으로 자유국가의 어떤 의견을 보내는 게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데 이것 때문에 대북 규탄,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을 여야 합의 처리 못한다는 이 국회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국회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 김정은과 푸틴은 쌍방의 어느 한 곳에 군사적 도발이 이루어진다면 즉각적으로 서로 군사적으로 도와준다는 조약까지 결국은 서명했어요. 비준했어요. 최종 서명되어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규탄하는 결의안 하나조차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이 국회,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국회. 이럴 때는 정말 국회 해산해야 된다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